정권 통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박정희는 두 번 쿠데타를 한 사람. 예. 한 번은 정권을 뒤엎는 쿠데타고 두 번째는 자진. 일종의 진위 쿠데타를 예. 스스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유신 체제를 만들어버렸는데 이 터키에서도 그 60년 이후에도 쿠데타가 3번 났습니다. 예. 1971년, 1980년 그리고 1997년은 이걸 쿠데타로 보기는 좀 애매한 구석인데 이 3번 이게 왜 났습니까? 이제 71년대 쿠데타는 60년대 쿠데타로 생긴 헌법이 너무 자유적이니까 거의 터키는 공산화가 돼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어요. 71년에. 71년 직전에. 예를 들자면 그 터키의 제일 좋은 대학교는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인데 중동 기술 대학교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카이스트이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를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야. 중동 사람들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우리의 친동맹국 터키에서 키워보자. 우리에 대한 분노도 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터키에서 키워주자. 근데 이 대학교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사회주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도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말하면 본거지가 돼버린 예. 그리고 그 대학교 학생들이 미국을 되게 많이 싫어해요. 이제 베트남 전쟁 때는 CIA 지국장이었던 분이 터키의 대사로 임명돼요. 예. 대사로 임명됐는데 이 대학교를 방문해요. 정장님을. 예. 어차피 걔네들이 좀 돈을 많이 줘서 만든 대학교인데 그렇죠. 그 대학교의 정장님이랑 만날 때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대사의 전용차를 불러 태워버려요. 그 정도로 반기지겠네. 그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배가 이스탄불에 왔는데 그 배에서 내린 학생들 있잖아요. 미국 장교들. 미국 장교들이 체포해서 뭐 납치해서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런 좀 약간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우리는 이 헌법이 쓸데없이 많이 개방적이다. 이 헌법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번에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군인들이 만들어놓은 내각이 나라를 다스려요. 1년 반 동안. 예. 직접 뛰어들어가진 않아요. 정치에. 그러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때 정부 사람들을 잡아넣습니까? 아니요. 국회는 열려 있고 국회는 열린 상태.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내각 그 다 시민인데 예. 그리고 여당에서도 사람들을 부르고 왜냐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좀 잡아놓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사형당했어요. 죽었어요? 예, 사형을 당했구나. 예. 그건 확실히 공산주의자가 맞습니까? 사형당한 사람들은? 아니 그분들은 대놓고 우리는 혁명 일으키자고 그 재판에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와서 사람들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사용했는가? 어차피 이 사람들이 터키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공산화할 수가 있는 힘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예. 그때 정당에서 우리 공산당 하자고 해서 그 학생들하고 손잡은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당은 없었고 순수한 학생들. 예,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 맡겨놓아도 될 텐데 군대가 나온 거는 좀 무리한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쓸데없이 군부가 그때는 나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네. 예. 우리나라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학생, 지식인, 정부, 정당 군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때는 선생님 사실은 이 72년대 쿠데타는 아직도 그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군부 안에서 사회주의자 군인들이 있었어요. 있었구나. 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정보를 받은 먼저 했다 이거죠. 먼저 한 건데 근데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쿠데타를 일으킨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들 잡으려고 했는데 그럼 사회주의자 보여줘야 돼. 누구를 보여줘? 그 학생들을 잡아서 죽인 그럼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그 공산당 조직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당 조직보다는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조직이 이렇게 조직 없었어요. 그냥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좀 잡아넣겠네. 아니 그 체포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죽이진 않았고. 예, 왜냐면 선배들이니까. 그때 사회주의자들은 친소였습니까? 친소보다는 우린 터키식 사회주의를 해야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친소. 한국의 친북 좌파 세력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예. 그때 터키 주적은
소련이었잖아요, 그죠? 예. 소련이면서도 하여튼 좀 약간 우리는 소련이랑 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미국에 삐지면 소련한테 가서 윙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다음에 1980년에 특히 군사 쿠데타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이 쿠데타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쿠데타인데 그때는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에는 매일매일 터키에서 사람들 죽고 있었거든요. 예. 좌파 학생들하고 우파 학생들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좌우가 대결을 했어요? 예. 학생들끼리. 학생들끼리. 예,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우파 학생들이 나와서 좌파 학생들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안 죽이지. 그렇죠. 예. 근데 이번 때는 제 아버지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매일 도시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서로 죽였어요. 너 좌파다 죽여, 너 우파다 죽어. 이런.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여기저기 무기를 제공받아서 그런지 학생들끼리 이제 모의를 해서 예, 가서 국회의원도 죽여주고 장관도 죽여주고 그랬었어요. 장관도 죽였어요? 예, 전직 장관. 현직 장관 아니고. 누가 먼저 무기를 썼습니까? 다 둘 다 이렇게 누가 먼저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개판 그렇죠. 됐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가 70년 때는 공산화 됐잖아요. 잠시 7년 동안.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가 공산화 됐다고? 예, 잠시 공산화 됐다가 다시 그 군부가 나갔거든요. 그 69년에 아니 군대가 그리스를 장기 집권한 건 알겠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사회주의자였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토에서 탈퇴됐잖아요. 그때 집권했던 게 이거 예, 약간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 다음에는 소련하고 손잡았어요? 소련이란 그 비밀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구나. 예. 아주 희한한 일이 그래서 벌어졌구나. 나토에서 탈퇴된 거잖아요. 예. 나토에서 탈퇴됐는데 그 그리스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시 거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다시 나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터키는 승인 안 해줘요. 아. 근데 터키도 승인해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안 해줘요. 미국도 압박하고 있어요. 너 빨리 승인해줘. 우리는 겨우 그리스를 살렸는데 빨리 나토를 집어넣어야 돼. 터키도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랑 사이프러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랑 사이가 너무 나빴었어요. 이 그리스 문제 하나 그리고 아피온 문제 하나 때문에 사이가 나빴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다음날 군인들이 바로 장성 투표를 해서 그리스가 나토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도록 해야 돼. 예,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어요. 이건 미국이 일으킨 쿠데타 아니냐. 그럼 1980년 쿠데타도 기본적으로는 반공 쿠데타네. 성격이. 반공보다는 내란을 막는 쿠데타. 내란 막는 쿠데타. 71년은 반공 쿠데타고 맞죠? 예. 그러고 이 80년은 내란 방지용 쿠데타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파는 이렇게 맞았고요. 60년 때. 71년 때는 좌파는 맞았고요. 80년 때는 둘 다 맞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80년 때는 둘 다 맞았어요. 예. 60년 때는 우파가 맞았어요. 우파들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우파 많이 손해를 봤다. 예. 그렇다고 1960년에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좌파는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판이 다음에는 70년 때 진짜 제대로 된 사회주의 쿠데타를 해보려고 하다가 후배들이 막아준 거예요. 이거 다 거기에다가 그 리스트를 써놨어요. 앞으로 그 군인들은 뭐 했는지. 97년 쿠데타는 어떤 성격이에요? 97년 쿠데타도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슬람주의, 제대로 된 이슬람주의 정당이 있었는데 복지당. 그 복지당이 너무 지금도 봤을 때는 이상한 짓들을 했는데 군부가 와서 미안하지만 좀 사임해 주세요. 아니면 쿠데타 일으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뭐 알았다. 쿠데타 일어나는 것보단 차라리 우리가 사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터키 헌법을 보니까 터키 헌법에는 이 군인들이 정치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평의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80년대 헌법인데 80년대 쿠데타 일어나고 난 다음에 80년대 쿠데타가 80년대에 헌법이 새로 만들고 그것도 93%로 통과됐는데 그 헌법에는 그런 거 있었지만 90년대 초기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다 개정했어요. 근데 군부 내에 있는 정규에는 그런 거 나와 있어요. 혹시나 나라가 망나가고 있으면 군부는 자기 할 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군대는 이렇게 나와서 할 때마다 자기들은 스스로 쿠데타라는 말 안 쓰죠. 예. 이거는 헌법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헌법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 헌법을 그 부분이 개정되니까 우리 군부의 정규에 있는 이런 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갔습니다. 아타투르크 우리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케말리즘을 수호하기 위해서.
케말리즘이라 하면은 막 이런 아니 케말리즘도 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케말 파샤의 혁명으로 왜냐면 케말리즘이라는 단어도 너무나 일정 세력에다가 사용당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상실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국부의 초원에 따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타투르크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아타투르크의 뜻을 따라서 이슬람 원리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되고. 예. 아타투르크는 지나친 우파도 안 되고. 아타투르크는 확실한 반공주의자였습니까? 아타투르크는 반공이면서도 왜냐면 러시아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고 레닌한테. 아타투르크한테는 그냥 나라만 잘 살면 나머지는 국가주의자니까. 네, 국가주의자예요. 그러나 볼셰비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요. 그분이 그냥 이 사람들 혁명이 일으켰는데 그럼 나도 이분들한테 좀 약간 지원 받아볼게 이런 식으로 실용주의자였어요. 자 이제 97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터키의 군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군부가 너무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이제 그런 좀 약간 이미지 그러니까 좀 상실됐고 정치군인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역효과가 된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의 종교인데 왜 간섭하느냐? 왜 이 정도로 간섭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주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단순한 터키 시민이고 단순한 무슬림인데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미국이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지만 미국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몰아내고 있다. 얘네들 우리한테 지지해줘야지 우리는 우리 국민의 뜻을 해줄 수가 있다. 특히 그 97년대의 그 사건이 너무 자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 군부가 와서 그 정당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내란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경제가 성장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복지당의 후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정기개발당은 복지당에서 빠져나온 애들인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표 주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잉 진압을 하면 가잉이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서 복지당 세력을 국민들이 선거에서 지원하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에르도안 정권이 나온 거네요. 에르도안이 복지당으로 출마해서 이스탄불 시장이었는데 에르도안하고 에르도안의 친구들이 그 복지당 제거 위에다가 선배님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정말 못 받아요. 살짝 좀 약간 세속주의라는 단어를 입에다가 빨면 안 돼요. 거의 굳이 세속주의 될 필요도 없는데 뽕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진보적인 살짝 개방적인 사람들을 거기서 빼서 새로 정기개발당을 만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장당하자마자 바로 당선됐어요. 지금 에르도안이 그동안에 집권을 10년 이상 하고 있죠? 14년 넘었어요. 16년, 2001년 때. 어떻게 터키 군부를 이렇게 약화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텔레비 보고 에르도안에 대해서 지금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 에르도안의 2002년 때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는 완전 반대이거든요. 2002년 때 에르도안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빨리 EU에 가입하자. 우리는 제대로 된 세속주의를 실행하자. 우리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그 비무슬림 시민들한테도 득혜를 주자. 기독교인들, 유태인들 아니면 알레비파, 시아파들. 그리고 그 말대로도 움직였어요. EU랑 너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EU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았고 리포터들도 그렇게 작성됐고 미국이 우리는 역대적으로 터키랑 친해지는 시기는 이 시기이다라고 말하니까 국민 보기에는 에르도안이 무슬림이면서도 이슬람이면서도 세계 질서란 서구랑 싸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발전도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열린 중국가 아니고 단독 정부이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원을 많이 긁어 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이란 체제를 위반했다는 거하고 IS랑 그런 관계가 촉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목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돌변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그 자극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이슬람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이슬람을 옹호하는 거는 그거 다 누구나 하는데 왜냐면 다들 이슬람을 믿으니까 좀 이슬람주의적으로. 그럼 정책에서도 그런 게 에르도안이 지금 구체적인 정책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실천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 그 술 판매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그 10시인가 9시부터는 술 판매 못하도록. 술 판매는 금지된다.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에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영화들. 거기에서 이슬람이란 어긋난 장면들이 있으면 방송국이 그 방송국 위반 해부로 그 벌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이슬람을 가르칩니까? 아니 학교는 이미 학교에서는 이슬람을 가르치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이슬람을 에르도안이랑 연결시켜요. 그 이제 마지막 칼리프다. 에르도안은 이제 칼리프 체제가 없어졌는데 100년 만에 다시. 칼리프는 저 이슬람의 말하자면 법왕이죠. 그냥 교황이지, 그죠? 예. 이슬람 교황보다는 지도자죠. 예. 칼리프. 칼리프처럼 에르도안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예. 그리고 그거 있어. 예전에는 지금 한국하고 터키는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터키에서는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이슬람 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거든요. 예. 신학 시험을 보고 그렇죠. 근데 터키에서는 신학 학교들은 숫자가 너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 이슬람 사원들을 재우기 위해서 있는데 그렇죠. 에르도안이 그 학교들의 수를 2-3배로 늘렸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슬람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신학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군대는 뭘 하고 있었어요? 케말리즘을 수호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이전에는 그 군의 영향력이 EU에 가입하는 바람에 축소됐죠. EU에 가입 안 했잖아요. 아니 근데 가입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 왜냐면 EU가 우리한테 이런 거 해라고 하는데 그것들 중에는 군의 힘도 약화시키는. 예. 그러면서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케말리즘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경고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너무 많이 이런 그런 이미지가 상실하니까 나서지는 못하죠. 국민들이 믿어주질 않았네. 예, 믿어주지 못할 것을 감담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격했죠. 대놓고 공격하지 못했어요. 군대가 언론을 이용해서 정부를 비판했다. 예, 뭐 2006년, 2007년 때는 군부에서 현직 군인 아니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군인들이 그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거의 100만 명씩이나 모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고. 예. 그러다가 군 안에서도 이제 에르도안 지지파가 생겼죠. 에르도안의 지지파가 아직도 없어요. 그냥 통일에 매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안에서는 아직. 예. 그럼 터키에서는 쿠데타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 보기에는 조만간 그 노동당 애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에 나온 언론의 글들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동당이 누구하고 같이 쿠데타를 했다? 이제 노동당을 지지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터키 군에. 그 노동당이 야당입니까? 노동당은 1%도 못 받아요. 근데 군부에서는 강해요. 왜냐면 70년대부터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나토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던 나토에서 일했던 모든 군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에르도안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당 애들이랑 손을 잡았는데 언젠가 이 노동당 애들이 에르도안한테 바가지를 쉬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참 미스테리인데 그 최근 쿠데타 시도가 2년 전이죠? 예, 2년 전이었어요. 1년 반. 1년 반 전에 있었던 쿠데타 시도가 일부는 막 성공해가지고 뭐 폭격도 하고 이러더니 에르도안이 직접 쿠데타 진압을 지휘하고 하니까 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막 잡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또 군 안에서도 전군이 나오는 쿠데타가 아니고 일부 부대가 움직이니까 군 안에서도 진압이 돼버리더라고. 이제 대표님 그 선배님도 아마 안 그래도 5.16을 공부하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쿠데타를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알 거예요. 쿠데타는 이렇게 퇴근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군이 제일 먼저 뭐 해요? 국방부하고 통신사. 정리 그리고 통신망을 장악해야 돼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어디를 장악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에르도안을 체포했어요? 안 했잖아요. 에르도안이 텔레비에 나오고 여러분 빨리 길거리에 나오라고 했고요. 그럼 국방부를 장악했어요? 국방부도 장악 안 했어요? 누구를 체포했어요? 이 군인들 그냥 길거리에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부 군인들이 일부 장교들이 그 장군들이 군부 안에서 야 우리는 쿠데타 한다. 얘네들이 이 시간대에 나와라 해서 군인들을 나오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각극이라는 소리 자작극이라는 소리 너무 매일매일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구속한 사람이 한 몇만 명 되는 모이죠. 너무 많아, 예. 예. 그 구속된 군인들만으로도 제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쿠데타 성공했을 텐데 이 계기로 이제 고향에 가서 결혼식에 갔는데 그런 장군들 같이 다 체포됐어요. 그러고 언론사가 문 닫은 게 몇 군데 되죠. 너무 많아요. 저 숫자는 이제 몰라요. 지금 감옥에 있는 기자도 한 200명 넘어요. 200명이 됩니다. 예. 근데 뭘 했다고 그 기자들 잡아냈죠? 쿠데타 지지라는 명분으로. 명분으로. 에르도안이 너무 똑똑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구를 체포한지 아세요? 2,000명 넘는 판사를 체포했어요. 판사들 집어넣어버렸어요. 일단 판사들 체포됐어요. 바로 다음 날. 판사들의 그 모습을 보는 남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이. 우리는 좀 약간 정신 차려야겠다. 아니요. 우리 다 깜빵 간다. 그럼 구속한 사람이 교사들도 많죠. 교사들 그 다음에 교사들 많이. 교사, 판사, 기자, 예. 또 군인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한 국가를 움직이는 중추 세력을 그냥 네. 구속을 하네. 그리고 감옥에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범죄자들 등등등. 예. 걔네들이 다 석방시켰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새로운 감옥들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공화국을 만들어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역사가 더 네. 그런데 법치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동안 그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였어야 됐는데 그 시민 의식을 높였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다가 집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에르도안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행정을 잘하는 거하고 정치를 잘하는 거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이땐 이 사람이랑 동맹하고 이땐 이 사람이랑 동맹하고 이렇게 잘 노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도 터키 사람들이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30~40% 강한 거 아닙니까? 네. 틀림없죠. 네. 왜 지지를 합니까? 에르도안? 이제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이제 에르도안이 선거 들어가면 50% 얻었는데 그 50%의 30%는 에르도안이 그 허락해주는 영상 그 텔레비 신문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이런 거 있어요. 터키에 있는 그 야당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저런 거 다 폭로해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야당 대표들도 어느 정도 매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야당이 이렇게 연대하고 뭘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에르도안이 자기 그 50%의 구도만 유지하면 아무리 반대파에 있어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 모여든데 부패 문제가 막 폭로가 돼서 그래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그 부패를 폭로하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했고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 일으킬 작전을 했다는 핑계로 언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리를 폭로한 거 아니고 그냥 뻥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터키도 한국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국민들이 수준이 이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간다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터키만큼은 아니에요. 한국은 그나마 의식이 있어요. 그나마 좀 약간 따져봐요. 이거 뭐 비판 의식이 있죠. 예. 터키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감정이 좀 쌓인 감정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 보고 이러면 다음날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터키 국민은 오랫동안 국무로부터 쓸데없이 쿠데타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거예요. 군대에 대한 감정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간 한국은 저는 너무나 훨씬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국은 독재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선배님의 방송을 잘 보고 정기조 선배님의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은 특정상 그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아무리 중간에 진보 정권들 나와도 결론적으로 복수로 가기로 돼 있어요. 지금 2007년 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하는 그 시절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수가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수가 잘못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보수로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예. 보수가 이런 세상을 만든 책임이 보시기에는 뭐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한국의 보수는. 좀 약간 젊은이들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좀 약간 젊은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 그거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좀. 그리고 그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인도시키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가야겠다.
저는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모든 집회 때는 대원할 때부터 평생 항상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었던 제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 30대이겠죠. 20대 30대 그분들도 거기 있었는데 그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알맞은 정치를 이렇게 뿌려야 됐는데 그거 못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없었다는 이렇게 해나가면 젊은이들을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나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한당인데 애들이 일단은 바른 당에다가 하다가 거기서도 민주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약간 소통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 주사파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주사파는 어디나 있으면 항상 그런 전제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뭐라고 해야 돼? 미국을 싫어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네. 북한의 김일성을 숭배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그럽니다. 예, 알아요. 예. 김일성주의자라니까? 예. 그럼 그 김일성주의자가 그럼 몇 명 만났어요. 학교나 이런 데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정권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라고. 그럼 뭐 그런 상황이 터키에도 있었는지. 터키에는 예전에는 원래 터키 시민인데 겉으로 보면 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던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있었는데 훨씬 후에 이제 잡혔는데 예를 들면 이라크도 이렇게 미국한테 완전 패배됐잖아요. 조금 더 움직이지 말고. 그 이유는 이라크의 국정원 원장이 CIA란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예민한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정권에 들어갔다는 걸 몰랐지만 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사파를 몇 명 만났어요. 그 김일성을 진짜 대놓고 응원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뭘 하다가 자꾸 실패되고 뭘 하다가 자꾸 실패되고 이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갔어도 뭐 어떤 위치에 들어갔고 뭘 했는지를 따로 저는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제 보기에는 이제까지 제가 만났던 주사파는 주로 실패 케이스들이니까 그렇지만 권력을 잡으면은 주사파라는 것은 그 일종의 광신 집단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반미 쪽으로 가고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미워하고 김일성을 숭배하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는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고. 예. 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하면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한미동맹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수로 들어간 거니까 머리에 이 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선배님 한국은 진짜 합리적인 진보라면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그냥 너무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러한 걱정들이 있다면 이 걱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정확한 증거를 게시하면서 감시를 제대로 해야지. 감시를 해야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파라면 언젠가 이상한 짓을 했을 거예요. 이미 했지. 예. 이미 해서 어제 말해주면은 광화문의 집회가 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바로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 안으로 침투했다고 보여지는 예. 주사파 또는 김일성주의자들이 이런 반미, 친북 등등 이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견제 역할이에요. 이런 견제는 그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